하생 기우전 가겠습니다. 하생, 우리 생은 젊은 남자, 하선비 이쯤이고, 기우, 기이한 만남. 기이한 만남을 한 이야기. 하생이 기이한 만남을 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하고 비슷하냐면 만복사 접폭이랑 비슷해요. 죽은 사람과 사랑을 하는데 만복사 접폭이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하생 기호전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줄거리 보고요. 14번 보기 볼게요. 줄거리. 고려시대 하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가난하고 부모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행실이 바르고 재주가 뛰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 이에 고려의 수령이 하생을 태하게 뽑아 보내주었다. 하생은 그곳에서 출중함을 뽐내었지만 조정의 인재 선발이 공정하지 않아 뜻을 펼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관직에 나가지 못한 거야. 하루는 하생이 점쟁이에게 자기는 언제쯤 관직에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마음에 점쟁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으러 가는데 점쟁이는 그에게 부귀하게 될 운명이기는 하지만 액땜이 필요하라고 말하는 거야. 하생은 시름에 겨워 길을 헤매다가 산속에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했는데 그 집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어. 그 여인은 하생과 자신이 천생연분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자신이 죽은 홀령. 그래서 기이한 만남이지. 홀령임을 틀어놓았다. 그러면서 금으로 된 자를 하나 주고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집안 노비들은 하생이 금척을 가진 것을 보고 무덤에서 죽은 여인이지 죽은 여인 부장품이었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여인과 함께 무덤 부장품이었는데 그게 하생이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무덤을 도구로 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도둑으로 오해받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하생은 여인의 부모와 만나고요. 자, 무덤을 파헤치니까 여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도 안 되지. 정기적이지. 여인의 부모는 하생의 신분 때문에 혼인을 반대하였지만 부모님도 없고 신분도 낮은 거야. 근데 살려준 건 생각하지 않고요. 얘가 신분 낮은 것만 생각하고 살려준 것에 대해서 보상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이 진실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혼인시키고요. 그 뒤에 하생은 가그에 합격하고 40여 년 뒤에 40여 년을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야. 우리 14번 보기 갈게. 14번. 자,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이 두 번의 시련을 극복하고 첫 번째 시련은 뭐냐면 죽음이야. 마침내 여인의 죽음이고요. 마침내 혼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시련은 비현실적 요소에서 비롯되며 죽음이니까. 비롯되며 두 번째 시련은 현실적인 문제, 부모의 혼인 반대. 그리고 시련의 발생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재와 공간적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 소재와 공간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겠지.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날이 밝아 올 무렵 여인이 이제 이게 어느 부분이야. 하생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나는 언제 출세할 수 있을까 묻고 점쟁이가 너는 출세할 것이다. 근데 액땜을 해야 돼. 하다가 헤매다가 산속에서 집 한 채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죽은 여인을 만난 거지, 그지? 그 여인이 흐느껴 우는 거야. 울며 눈물을 흘렸다. 하생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갑자기 왜 그러오? 하생은 아직 여인이 죽은 여인인지 모르는 거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덤 속이란 얘기야. 무덤 속. 저는 시중 아목의 딸입니다. 시중은요. 간직명이고요. 자, 시중 아목에는 여인의 아버지가 되겠지. 여인의 아버지.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 지 오늘이 사흘 3일째 되는 날이야.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요직을 지내면서 권세를 누리셨는데
아버지께 밉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이 몹시 많았답니다. 그래서 오남 1년을 두셨지만 5 오빠가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저 혼자 아버지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이 다 일찍 죽은 거야. 인과응보지, 그지? 인과응보. 인과응보로 자식들이 일찍 죽은 거야. 자식들이 일찍 죽음.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내 부친이 큰 옥사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 주었으니 지난날 무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하면서 이것도 봐. 인과응보로서 너가 다시 살아날 거야. 5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 이제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되니까 너를 돌려보내야겠다. 저는 저라고 물러나왔어요. 근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자, 오늘 아침인데 이때를 놓치면 살아날 가망이 없대요. 지금 스방님은 누구야? 하생이지.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하늘이 정한 운명. 자, 하생과의 운명적 인연으로 여인이 살아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야. 여인이 살아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스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면서 지금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있지.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데 귀신과의 대화지, 그지? 정기적이지. 정기적이고 이런 걸 갖다가 인기교화 모티브라 그래. 인간과 귀신이 서로 통하는 인기교화 모티브라 그러고요. 자, 그리고 앞에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기적 요소가 드러나 있고, 그리고 요약적 제시가 이 여인이 왜 죽었는지 요약적 제시가 나타나 있지, 그지? 그리고 첫 번째 시련이지. 이게 첫 번째 시련은 둘이가 맺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여인이 죽은 사람이지. 죽었음이지. 자, 하생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생사를 걸고 그대를 따르겠소. 내 목숨을 걸고 그대를 따르겠소. 굉장히 인정이 넘치고 정의감이 넘치는 인물이다. 그러자 여인은 베갯머리에서 금척 하나, 이 금척은요, 자, 하생과 여인의 부모가 만나는 매개체야. 하생과 여인의 부모가 만나는 매개체고, 그리고 이 금척 때문에 하생이 오해를 받거든. 오해를 받으니까, 자, 시련의 매개물, 하생에게는 시련의 매개물이기도 합니다. 스방님께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서울 저작거리 시장이야 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뚜돌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물건을 알아보는 자가 누구야? 가족들이겠지. 가족이나 집안 사람들이겠지. 가족이 알아볼 것이다.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곤욕 당할 걸 앞일을 예상하고 있다, 그지? 하생이 곤욕 당할 걸 예상하고 있어. 당하더라도 제 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알겠소. 여인은 하생 들어 빨리 나가보라고 재촉했다. 마침내 이별하기에 이르자 절구 한 편을 지어 하생을 품여 하생을 보냈다.
산유와 처음 지고 산새들 지저귀더니 봄 소식 어느덧 어둠 속에 돌아오네. 생사를 맡겨 은혜가 막중하니 어서 금척 들고 인간 세상에 나가셔요. 하생은 집을 나와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새로 쓴 무덤 하나만 있었다. 하생은 큰 절 앞 노뚝돌에 금척을 놓아 그 여인이 시키는 대로 했지 그지. 얼마 뒤 하생은 소복을 입은 여인과 사내종 2명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이 소복을 입은 여인과 사내종 2명은 누굴까요? 이 여인의 집 식구들이겠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시중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시중은 여인의 아버지지. 여인의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까. 만난 하생은 전날 밤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준다. 시중은 차츰 얼굴이 부끄러운 빛을 띠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주렴 안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 이거 누굴까요? 여인의 어머니. 옛날에 여인들은 바로 이렇게 외간 남자 안 만나고 이렇게 굿을 발쳐진 뒤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었겠지 그지.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니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 죄를 주어도 늦지 않겠어요. 저 선비의 이야기를 듣자니 평소 우리 딸아이 용모며 옷차림과 많이 똑같아요. 시중이 말했다. 그렇군. 즉시 삽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하라.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시중은 하인에게 하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무덤에 이르니 봉분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시중은 의아히 여겨 무덤을 파보니 무덤 속에 딸은 안색이 산 사람 같았다. 죽지 않은 것 같은 거야. 심장 있는 쪽을 만져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 유모를 시켜 딸을 안게 하고 가마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해질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환생한 거야, 환생, 그지?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어.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캐묻자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하생은 그 집 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도둑에서 몰렸다가 뭐가 되니? 은인이 됐지, 그지? 은인이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 시중은 하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 대해 이제 묻는 거야. 하생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하생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부친은 평원 고을 유생으로 오래전에 작고하셨다고 대답했다. 집안이 별론 거야. 하생의 집안이 별론 거야.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의논하였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가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용모와 재주를 보면 사이를 삼을 만해요.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결맞지 않구려. 집안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혼사장애 모티브지. 현실에서 혼사장애 모티브. 부모의 반대야. 집안이 안 좋다고. 더구나 이번에 겪는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고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래서 나는 그냥 재물이나 후하게 주어 살해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혼인은 안 되고요. 그냥 살려준 은혜가 있으니까 재물이나 돈이나 좀 줘가지고 보내자. 부인이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어찌 제가 나서겠어요.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며 하생의 소원을 묻었는데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자, 약속을 저버린 여인을 원망했어요. 같이 인연을 맺자고 해놓고선 하생은 곧바로 절구 한 편을 지어 작은 종이에 쓰더니 여인의 유모들로 여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옥에 티끌이 묻었다 해서 더럽혀질 건 없나니 둥지에 떠난 둥지로 돌아간 봉황새 여인이겠지. 자, 난새 누굴까요? 난새 하생이지. 하생. 자, 둥지로 돌아간 봉황새가 난새를 돌아볼 리 있겠는가? 나 이제 안 돌아보네. 너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팔뚝에 눈물 자국 사라지지 않았거늘. 꿈속에 좋았던 만남 외롭고롭네. 꿈속에 좋았던 만남 이거 무덤 속에서의 만남을 얘기하지. 무덤 속에서의 만남. 여인은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에 그간에 그 사이에 지금까지의 저간에 지금까지의 사정을 묻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인은 즉시 몸이 아프다며 음식을 대지 않았다. 시위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